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자세로 봤을 때 제가 콘 프로젝트 멘토링 과정에서 만나는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좀 여기 계시는 멘토님들한테 좀 조언이랄까요? 예, 그리고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넘기면 네. 네, 제가 이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3이고요. 예, 나의 거주지는 이제 하동군입니다. 예, 고향은 서울인데 평생 서울에서 낳고 자랐고요. 예, 밥 먹고 잘 지내다가 2011년도 10월에 하동으로 기촌을 했습니다. 딱 그리고 이번 달이 10월이잖아요. 제가 딱 꼽아보니까 정말 10년째가 됩니다. 예. 과거 직업은 요즘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시는 기자입니다. 예, 기레기라고 생각하시 표현하시. 제가 기자 생활 경력을 꼽아봤더니 한 18년 정도 일을 했더라고요. 20년간 일을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어떤 터닝 포인트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20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연차가 되면 연금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무슨 그런 연금 혜택이나 이런 게 없어서 18년 딱 일을 하고 많이 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경기도 지역신문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 듣도 보지도 못하는 어떤 작은 지역신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가지고요. 나름대로, 좀 아득바득, 아득바득 해서 중앙일보 이제 월간 중앙 기자까지 지내다가 이제 2011년도 그만뒀고요. 그냥 그만두게 된 사유는 이제 너무 길어서, 일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직업은 이제 창업지원기관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총괄 매니저인데요. 처음에 농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이장님이 저를 탁 보더니 자네는 농사 지으면은 큰일 날 상이다. 능력이 없다. 이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 강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교육 분야가 이제 스토리텔링,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스토리텔링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창업지원기관의 매니저 역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냥 속칭 말씀드리면은 조금 가방끈이 좀 길어졌습니다. 귀촌하고 나서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대학 졸업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뭔가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학력을 따지는 문화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대학원에서 이제 석사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박사까지 땄는데 후회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쓸데없이 많이 아는 것 같아서요. 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내세울 부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계획은 좀 추상적인데요. 그냥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내가 잘한 일에 집중해서 먹고 살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은 저도 잘 몰라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이제 그 앞에 제 소개를 좀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들이 콘멘토링 할 때 고객을 이해하고 창업자를 이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저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이거 조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소박한 마음에 이제 제 소개를 좀 장황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 프로젝트 멘토링 할 때 저 개인적인 고민들, 창업자를 만나면서 고민들, 창업자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의 고민들, 저 개인적인 때 또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콘 프로젝트를 이제 멘토링 할 때, 콘 멘토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객은 누구이고 그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원기관에 있으면서 저희 입주기업이나 교육생들을 만날 때도 항상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고객 누구예요? 그 고객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객 문제 정의서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만나면서 이제 좀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급한 문제를 찾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그렇게 예, 고객 문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업자가 생각하는 고객의 문제를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멘토가. 예.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정말 공감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공감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를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반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객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예, 질문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창업자는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라는 어떤 그 의문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창업자가 해결하고 싶은 것과 창업자의 역량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업자의 관점을 떠나서 그냥 누가 해결하고 싶은 거, 남북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회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랑 실질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실질적으로 창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거, 실현 가능성을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창업자하고 멘토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그 문제 정의서를 이제 그 창업자가 제대로 썼으면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음 단계로 as 나오고 as 얘기하면서 벤치마킹 할 대상 같이 찾아보고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투비로 가면 되는데 항상 보면은 약간 문제 정의서를 좀 뭐랄까 제대로 이제 충분하게 창업자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시는 소통하는 멘토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창업자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잘 안 돼요. 예. 보통 한 3-4줄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우리 가이드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익 문제 정의서를 썼을 때 가이드들이 또 도움을 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한자어도 굉장히 많고 창업자가 자기가 작성해 놓고 나서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 드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컴멘토링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예, 좀 힘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창업자가 정한 타겟 고객하고 멘토가 생각하는 좀 타겟 고객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본부장님이 이제 8월 30일이죠. 그때 이제 우리 멘토들한테 당부사항도 한글 파일로 해서 전해주시고 멘토링 할 때 요령이나 방법 기존의 자료들을 다 훑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창업자가 이제 목표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도 이제 이제 고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타겟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창업자의 타겟 고객을 좀 설정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 간과하다 보니까 엉뚱한 활동이 좀 많이 이어졌었던 것 같거든요. 모 업체죠. 산청군의 모 업체인데 실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매출이 5억 이상 되는 어떤 나름대로는 어떤 1인 기업인데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요. 대표님이 역량도 뛰어나시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로 하셨어요. 근데 그 광고를 어디다가 의뢰를 하셔서 제작해서 방송이 나오고 있나요?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앞에는 이제 좀 만나서 계속 이제 멘토링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된 거는, 벌어진 거는 제 후의 일이었는데, 서경방송에다가 방송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무 뿌듯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방송 광고 CF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도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멘토님들 아시다시피 서경방송이 서부 경남 예, 지역 방송 채널이잖아요. 예, 진주 산청 예, 이렇게 채널권이 이제 경남권을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는 이 얘기 안 가는데 예, 대표님이 이제 너무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타겟 고객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신경을 많이 못 쓰시면은 이런 엉뚱한 결과가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자들이 코멘터링 할 때 누구누구를 이제 타겟 고객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제대로 좀 많이 해봤을까라는 좀 반성이 좀 됩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을 우리가 이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많이 이제 검증을 해보고 질문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만나본 창업자는 고객 관찰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찰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관찰 방법을 뭘까? 관찰 방법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컴플렉트 멘토링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룰과 방법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관찰 방법도 다양한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모른다면은 우리 경남 센터에서 이렇게 관찰 방법이 A, B, C가 있는데 센터에서 A가 좋으니까 A를 창업자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타겟 고객 인터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관찰 방법. 예,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제 디자인 싱킹이 제가 전공하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에 있는 방법 얘기를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까지 참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멘토링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제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드리겠다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세 번째는 아니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사례인데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고객하고 멘토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조선일보 이제 적합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청춘 20, 30대 청춘들이 이제 블라인드 통해서 자기 이제 소개를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 물려받아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뭐 완료돼 있고 예 그러니까 부모의 스펙도 부모의 현재 상태도 자기를 갖다가 이상형을 찾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잣대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그렇다면 멘토가 그러니까 창업자가 정한 타겟 고객을 타겟 고객이고 멘토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이 정말 맞을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30대 MZ 지난번 멘토링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MZ 세대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멘토도 충분하게 MZ 세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 에지이즈든 투비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멘토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과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창업자에게 이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에지이즈든 투비든 다 이제 포함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창업자한테 질문하여 수정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예. 고객 흐름도든 서비스 흐름도든 예. 투비에 나오는 부분들이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멘토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수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이제 멘토 하기 전에 이제 센터에서 이제 교육 받을 때 작성한 거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이템명은 강사 매칭 플랫폼이고요. 고객은 저 같은 이제 창업 지원기관 매니저입니다. 고객 여정 흐름들을 봤더니 매년 창진원에서 미션이 바뀌어요. 맨날 새로 와요. 그래서 창업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얘기를 하면 창업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사 풀을 탐색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힘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문제였고요. 강사한테 전화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강사 섭외하는 이제 흐름도가 있는데 이게 서비스 흐름도는 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제 문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료를 오픈하고 엑셀 파일들이 있죠, 주로. 육안으로 관찰해서 있다. 아마 이분이 계신데 깜빡했네. 해서 바로 연락을 하고 육안으로 봤는데 없어요. 그럼 우리 본부장님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여쭤봐가지고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밤 10시, 11시에 우리 정관주 본부장님이나 공연수 팀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되게 좀 아니잖아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제가 좀 평판이나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보고서요. 그 다음에 연락을 드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고객의 어떤 고객 여정도와 서비스 흐름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창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하는 얘기가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멘토는 자문이 맞지 멘토가 창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고 왜냐하면 창업자가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더 많이 고민했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분야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as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자기가 익숙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약간 추상적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생각을 했다. 어떤 고객을 잘 모르는데 그 고객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러면 as가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초중고 때 창업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분들이 창업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창업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에지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제 콘멘토링 할 때 보면 본인의 이제 창업자의 본인의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이제 기술이 있어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멘토의 우리가 답답하다 보면 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밥값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창업자가 좋은 아이템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런 밥값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창업자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창업자가 계속 고민해서 수정하게 만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시간에 쫓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표님 저라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 이렇게 한번 할 텐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가면 거의 뭐 갖다 바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효과적일까? 하는 고민은 계속 있어요.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왜냐면 대표님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고 이제 멘토링 마무리하라는데 창업자가 사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사실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고민 3입니다. 고민 3에 대해서 여러 어떤 우리 멘토님들의 어떤 좋은 지혜, 뭐 이렇게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자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저도 뭐 몇 번 경험이 없습니다만 많이 실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한만세 멘토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솔루션이라든지, 뭐, 동감하는 내용이라든지,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은 뭐, 지금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 화면 공유를 해서 이제 나올까요? 아니, 굳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제가 먼저 의견 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비슷한 고민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멘토링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됐을 때, 2010년인가? 그 정도 됐는데, 누가 멘토는 코치이기도 하고,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또 의사이기도 하고, 팀원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의 면을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아마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콤프레이트를 하게 된 이유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도가 생기니까 멘티들이 만족도가 다르다 그래서 멘토의 자유도를 확 줄여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갖고, 이렇게 창업자가 궁금해하는 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고쳐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콤프로젝트 참여하는 창업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막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떤 평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쫙 내가 지원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표현도 잘 못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교수님 은퇴하시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미 지원 자금 많이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분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창업자를 설득하는 모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창업자한테 우리가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창업자 눈치를 보면 이해 못하는 상황이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 친구는 설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가 일단은 창업자가 어디 아픈지는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한 다음에 이제 답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창업자가 자기가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을 때 태도가 제일 나쁘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인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설득하고 시간을 뺏고 그 다음에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 세 가지가 잔소리잖아요. 저는 그것만 안 해도 좋은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범주에 안 들어가면. 뭐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콘에서 멘토링 하시는 게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론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조절하겠지만, 이건 영 아니다고 싶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그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이거 빼라고 할 때는 오케이.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같은 체크리스트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네, 추가로 또 다른 분 시간이 조금 얼마 없으니까 한 분만 더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기 네, 센터장님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말씀. 네. 그게 제가 할 이야기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추가로 지금 우리가 한 지금 5회 정도 이렇게 5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커뮤니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간 이 정도 했을 때 뭔가 좀 다른 내용이라든지 다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한 분 제가 있으면? 질문을 좀 드릴까요? 네. 아까 우리 케빈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고객을 제대로 보느냐가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고민사항 맞아요. 많은데, 혹시 센터에서 우리 이제 경남 지역에 있으면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광고 카피 전문하시는 이런 분들이 고객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런 쪽에 혹시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멘토들한테 좀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경험을 전수받았으면 또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참 제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무슨 아직 할 말을 있는데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제가 좀 잠깐 센터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센터장님, 저희가 처음에 창업자더라고요. 라포를 형성할 때 좀 시간이 걸리는 분과 안 걸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참 우리가 시간이 문제인데요. 멘토링 하는 시간에 조금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고려돼야 되겠지만 멘토링 하는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늘린다면 어느 쪽에 어느 분야에서 어느 단계에서 좀 멘토링을 더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거 좀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 싶어서요. 이제 일반적으로 멘토링 하면 1시간씩 하시고 그러잖아요, 보통.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콘멘토링은 워크샵에서 해주는 거여서 좀 이게, 그러니까 창업팀들이 실수한 것만 딱딱딱 짚어주는 멘토링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멘토링 하는 거 좀 다른 거. 그렇죠. 저희가 체크리스트 드린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제 그 영상 보면, 전반적인 걸 봐주세요. 그러니까 사업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게 원래 멘토링 할 때 그게 맞는데, 저희 창업팀들은 그렇게 전반적인 이야기 할 수준이 아닌 팀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론을 가르쳐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길어지면 네. 창업팀이 멍 때릴까 봐. 창업팀이 그거 끝나고 또 일을 해야, 이게 자기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멘토님들은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뒤에 일할 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딱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달라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멘토링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콘 프로젝트 끝나고 지금 원래는 뒤에 프로세스를 계속 타야 되거든요. 그 창업팀들이. 그렇죠. 그때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멘토 선택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 이야기 나누고 싶은 멘토가 있을 때는 다른 시간을 만들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훨씬 폭넓은 주제로. 근데 저희 코너는 그냥 고객 개발 과정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정도이니까, 예,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뭐 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자료 준비하고 발표해 주신 우리 한만선 멘토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모두 다 건강히 잘 계시고, 오늘 이게 녹화본은 다음 주 또 새로 안내해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